네, 오늘은 저 유리함수라는 단어를 공부할게요. 자, 이 유리함수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르냐면, 자, 유리함수는 우리가 크게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제로 유리함수라는 말은 실전에선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 바로 뭐 분수라든지 다항함수다라고 바로 용어가 나오는데, 뭐 구분은 이래요. 분수함수라고 하면 뭔가 분수 형태의 분모의 미지수 x가 들어있는 형태의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몇 차식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분모의 x가 오는 함수는 다 분수함수로 봐요. 그러면 다항함수는 당연히 분모가 미지수가 없는 거거든. 그 말은 얘는 우리가 미리 이미 다 배우고 있었던 어떤 1차 함수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2차 함수라든지, 아니면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차수를 얘기할 수 있는 함수를 다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자,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런 용어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핵심으로 생각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도 꼭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자, 이런 거 아니고 분수함수에 대해서만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했죠? 자,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있다. 자, 그 중에 분수꼴만 배운다면 오늘. 자, 그리고요, 자, 오늘 할 거는 거의 함수의 가장 첫 부분에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그래프 그리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정의역과 치역을 관찰하거나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최대 최소, 그지? 그리고 어떤 그래프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자, 가장 간단한 분수함수인 y는 x분의 상수꼴의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다 k를 쓰고서 보통 책들이, 그리고 교재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보시고. 자, 선생님은 좀 구체적으로 갈게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자, x분의 3, 어떤 상수꼴의 분수함수가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그래프를. 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까요? 자, 선생님하고 계속 인강을 계속 들은 친구들은 바로 이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항상 모든 기본형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요, 지나는 점을 찍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x에다 1 넣어보라 이 말이야. x에 1 넣으니까 y 3 나오잖아. 그럼 1,3 지난다는 얘기야. 1,3. 그럼 뭐 x에 2 넣으면 2분의 3이죠. 그럼 2,1.5 지나겠네. 그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100도 넣고 1000도 넣고 아니면 음수도 넣고요. 그렇게 해서 점들을 다 찍어 보면은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결론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음수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외우시고,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은, 자, 거기도 써 있듯이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첫 번째 정의역을 한번 보세요.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x 혹은 정의되는 x를 생각해 보란 얘기야. 그럼 지금 보면 모든 x에 대해서도 함수가 정의되잖아. 단 어떤 값 하나만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0이죠. 0. 0만 y값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정의역은 집합기호를 그대로 쓰면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해 갑니다. 그 다음에 치역도 마찬가지야. 그지? 치역도 y값이 되거나 될 수 없는 값이 뭡니까? 잘 보세요. y값은 모든 실수가 다 나오잖아. x를 넣었을 때 실수값이 다 나옵니다. 보세요. 그런데 단 하나의 y값이 안 나와. 뭐가 안 나와요? 그죠? 0이 안 나오죠? x에 뭘 넣어도 y값 0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집합 형태로 쓰면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꼭 잘 보세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는데, 그래프를 보고서 정의역, 치역을 구한다 해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식을 보고도 정의역, 치역을 말할 수 있죠? 생각해봐요. 분수는 당연히 분모가 0이 안 되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분자가 지금 0이 아니거든? 그럼 이 분수값은 0은 절대 될 수 없죠? 분자가 0이 아니니까. 그럼 결국 y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식에서도 관찰이 되고요. 뭐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해도 됩니다. 둘 다 알아두는 게 꼭 필요해요. 다음 시간에 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을 보고도 정의역, 치역,
그림을 그려서도 정의역 치역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용어가 나옵니다. 정의역 치역 말고 점근선이란 게 나와요. 이제 자, 이 점근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선입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 점점 가까워지는 선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계속 그린다고 쳤을 때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축에 계속 가까워져요. 실제로 잘 생각해봐. 왜? 100 넣고 1000 넣고 해봐. 점점 값은 작아지잖아. 근데 절대 뭘 넣어도 0은 안 되죠. 이렇게 점점점 그래프는 x축에 가까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결국 점근선이 x는 0하고 y는 0이 되겠죠. y는 0이 이 x축이 될 거고 x는 0이 y축이 되잖아. 이것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xy축에 계속 가까워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 잘 기억해 놓으시고 새로 나온 용어 점근선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런 것도 보세요.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과 정의역 측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결국은 x값이 될 수 없는 그 지점이 바로 점근선이 되겠죠. 마찬가지야. y값이 될 수 없는 그 지점이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요 값인데요. 요 분자값이 3이잖아. 만약에 분자가 양수인데 지금 점점 커진다면은 분자값이 뭐 정확하게는 절대값인데 지금은 그냥 양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분자가 점점 커져요. 3, 4, 5, 6 이렇게 커진다면 이 그래프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변해나가는 게.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4 쓰고 그려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 점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4면 이렇게 되고요. 5면 또 더 올라가요. 좀 더. 근데 마찬가지 계속 x축은 점근선이야. 둘 다. 어느 거든. 올라갈수록 그래프는 점점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게 돼요. 됐죠? 그런데 뭐 이 원점을 우리는 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그지? 이 유리함수에 두 점근선이 있고요.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거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결국 이 원점이란 것이 점근선의 교점이다. 거기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자, 만약에 뭐 빠르게 이제부터는 음수인 경우도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자,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똑같아. 자, 이렇게 해서 값을 하나씩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주면 그래프는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만 아까는 1, 4분면, 3, 4분면, 이제 2, 4, 4분면으로 그려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정의역도 마찬가지 읽어봐. 어때? 그지? 똑같아.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겠죠. 마찬가지. 치역도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겠죠. 간단합니다. 책에 다 있어요. 점근선은 뭐가 됩니까? 마찬가지겠죠. 결국 점근선이란 게 정의되지 않는 그 xy 값을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왼쪽하고. 자, 이제는 마찬가지 분자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서 분자값이 점점 작아진다면은 그래프는 계속 얘도 멀어져요. 원점에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더 멀어져요. 됐나요? 똑같은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유리함수를 지금 선생님이 개형을 얘기했는데 이젠 좀 이따 이거를 평행이동 하거나 뭐 좀 다른 것도 배우겠지만 자, 용어 하나만 좀 더 소개할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분수함수를 배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과 가는 친구들은 또 저기 배우게 돼요. 2차 곡선에서 쌍곡선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이라는 용어의 특수한 경우예요. 얘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점근선을 두고 양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쌍곡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점근선 두 개가 수직이죠. 지금 두 개의 점근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이런 쌍곡선을 직각쌍곡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이건 용어 하나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평행이동된 모양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평행이동된 형태를 하나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인데요. 얘는 식을 잘 보시면 무엇인가가 평행이동된 게 맞죠? 그죠? 뭐가 이동된 거예요? y는 x분의 k가 이동된 거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지? 이거 혼돈하는 친구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잠시 그려봅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프 개형만 살짝 볼게요. 자, 지금 얘를 그리는데 얘는 어떻게 그립니까? 분자가 양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참고로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문자로. 양수라고만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네. 그러면 K가 양수니까 요런 형태로 그려지는, 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지금 선생님 좀 이쪽에 치우쳐서 그려서 그렇죠. 실제로는 똑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양쪽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n만큼. 자, n면이 어딘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적당히 지정할게요. 자, 요 정도의 m이 있고요. 자, 요 정도의 m이 있고, 뭐 이 정도의 n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동할 때 뭐를 잘 보면 안 헷갈리냐면요. 원래 이 분수함수,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잘 보세요. 결국 그래프가 어딘가로 이동되면은 결국 그 점이 그대로 이동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점을 n만큼 이동하면 요 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 이 점근선도 똑같이 옮겨질 거니까 그래프와 동시에 같이. 그럼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얘가 되겠죠. 그대로. 원래 점근선이 XY축이었는데 얘를 n만큼 옮겨버리면 그대로 요 점근선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도 마찬가지겠죠. 요 점근선에다 대고 이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시나? 자, 노란색이라 좀 구분을 잘 해보세요. 이렇게. 혼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평행이동 된 그래프는 뭐 그리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단지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옮겨진 평행이동된 그래프에 한번 정의역과 치역 뭐 똑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이 노란 함수예요. 노란 함수. 노란 함수 정의역은 당연히 그지? 정의가 안 되는 점이 딱 점근선 하나밖에 없잖아. x 값이. 그래서 집합으로 다 써볼까? x는 m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거고요. 치역은 어때? 똑같이 y 값은 n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금방 말했듯이 점근선은 그대로 x는 m하고 y는 n 이 두 개가 점근선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또 그래프의 특징을 하나만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게요. 이렇게 점근선이 직각인 이런 직각 쌍곡선은요, 이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지? 뭐 추가적으로 자, m,n이라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을 항상 갖게 됩니다. 양쪽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n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도 대칭이 돼요. 자, 교재엔 다 써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노란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봐. 그럼 결국 요 빨간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그지? 아니면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도 마찬가지죠. 이 직선에 대해서 분명히 양쪽 그래프가 서로 대칭이 맞죠? 뭐 이런 특징도 그냥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자,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지금 일반적으로 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를 하나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y는 2x-1분의 6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뭘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정의역, 치역, 점근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의역과 치역은요,
그림을 그려야만 구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식을 봐도 알 수 있댔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식을 갖고 먼저 이 식을 그냥은 안 되고요. 뭔가 뭐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자, 형태를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웠던 아까 저 형태를 잘 보세요. 저 형태를 잘 보면 지금 형태가 다르죠? 얘는 위에 상수가 아니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얘를 바꾸느냐? 여러분들 10-1학기 과정에서 분수함수 형태 바꾸는 걸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나? 그지? 초등학생 용어로 치면 이게 가분수거든. 왜?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은 이런 식을 숫자에서는 뭐 분자가 더 크거나 같은 수면 가분수라고 하죠. 그럼 이 가분수를 대분수꼴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자, 이거 일반적으로 모르는 친구는 꼭 이걸 기억하세요. 얘는 반드시 목과 분모는 가만히 있고요. 분모는 변하지 않고 위에는 나머지를 써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지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린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6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 구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떨 수 있어요?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이니까 조립제법 쓸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몫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직접 나누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목 조심해야 돼. 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떨 수도 있나? 어떤 친구는 이래요. 쌤, 전 이렇게 배웠는데요. 6x 플러스 1을 밑에 2x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줘요, 선생님. 여기 2x 마이 똑같이 만들면 이거 맞춰주면 3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플러스 4 쓰면 되고요. 이렇게 쪼개면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방법을 써도 다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가장 일반적인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주면 몫이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2x-1 나머지가 4 나옵니다. 자, 선생님 빠르게 했죠? 자, 이런 꼴로 바꿔야만 이제 우리가 배운 평행이동 형태니까 이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빨리 했냐 잠깐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는 굳이 선생님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냥 하나 소개만 할게요. 자, 이 몫은 1차항 개수의 비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2분의 6이 바로 몫이 돼요. 1차항 개수의 분수값이 그대로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빨리 구했냐? 나머지 정리 있었죠? 이 1차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얘가 0 되는 x값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럼 4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변형이 되면 이제 얘를 그리면 되는데 그리기 전에 아까 얘기했지? 미리 알아보자. 자, 점근선 이거 정의역이 뭐가 됩니까? 식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분모가 0 될 수 없잖아. 항상 분수는. 그 생각하라고요. x값이 될 수 없는 게 정근선이랬거든. 분모가 0 될 수 없으니까 그러네. x는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겠죠. 자, 선생님 간략하게 쓸게요. 집합기호 생략합니다. 자, 치역은 뭐가 될까요? 치역은 y값이 될 수 없는 건데 이 분수는 절대 0 될 수가 없죠. 왜? 분자가 0이 아니니까. 그럼 얘가 0 될 수 없단 말은 y값은 절대 3이 될 수 없겠죠.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y는 3이 절대 될 수 없구나. 이게 치역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그대로 뭐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정근선이 되죠. 이게 바로 정근선이 돼, 그대로. 그래서 아까 선생님 평행이동을 얘기했으니까 똑같이 평행이동으로 이거 그리면 어때? 지겹지? 이러면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자, 할 수 있나? 확인해 볼까요? 좀 미심쩍은데. 자, 물어봅니다. 자, 얘는 뭐가 평행이동 된 겁니까? y는. 그렇죠. 대답 잘하네. 맞아요. 2x분의 4가 이동된 게 맞죠? 자,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하면 10명 중에 한 6명은 1만큼이요 대답합니다. 이거 아니죠. 큰일 납니다. 1만큼이 아니에요. 이 식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봐요? 요 밑에 식을 2를 잠깐 묶어내 봐야 돼요. 그래야 자, 이건 무리함수까지 마찬가지예요. 평행이동 양을 결정할 땐 반드시 x개수를 묶어내 봐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결국 이렇게 봐야지 알지. 그럼 선생님 x축으로 얼마? 2분의 1. y축으로 얼마? 3.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평행이동으로 그리는 건 할 수 있잖아. 이거 또 할 필요 없잖아. 아까 했으니까. 자, 안 합니다.
자, 평행이동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선생님은 평행이동은 너무 쉬우니까 이제부터 빨리 그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걸 찾으면서 바로 이게 점근선 찾은 거랑 마찬가지야. 다시 유리함수는요, 정의역, 치역 말하면 그게 점근선 말한 거야. 자, 그럼 다음부터는 빨리 점근선부터 말해. 아하, x는 2분의 1이 될 수 없으니까 점근선이 x는 2분의 1이겠구나. y는 이게 0이 3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3이 점근선이겠구나. 그리고 분자가 양수니까 어디로 그려야겠다? 그렇죠?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 1, 3, 4분면 만약에 음수가 왔다면 이쪽 방향으로 그려야 되겠죠. 기본형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다 대고 그냥 그리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대고 그리면 됩니다. 단지 조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선 개형은 맞는데요, x절편, y절편이란 걸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뭐 y절편 잠깐 살펴봐. x에 0 넣으면 얼마?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 x에 0 넣으면 이거 이상하죠? 맞아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개형만 그린 거고요. 실제로 좀 정교하기 위해선 아하, y절편을 구해봤더니 이게 아니라 이게 0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구나. 뭐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런 정교성까지도 여러분들은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진짜 뭐 이상한 것들까지 다 얘기하면서 빠른 방법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좀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지웁니다. 정의역, 치역.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소개하고 이 유리함수의 어떤 응용된 건 이제 지나가는데, 뭘 얘기하려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까지 또 잘해보면은, 근데 문제가 이거를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꿉니다. 또 여기다가 문제가 정의역을 줘요. 정의역이 0부터 2까지일 때 치역을 구하라, 이렇게 냅니다. 이제 정의 x의 범위가 이거가 될 때 도대체 치역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정의역, 치역은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자,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그림이 좀 안 이쁘지만 그냥 볼게요. 자,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의역을 표시합니다. 0부터 2까지라는 거거든. 그럼 정의역이 0이 여기가 될 거고요. 2는 뭐 여기서 좀 많이 떨어졌겠네. 뭐 한 요쯤 있다고 봅시다. 여기가 2가 되겠죠. 자르죠. 그럼 정의역이 요 사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할 일은 잘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정의역이 아닌 부분은 지우세요. 꼭. 요게 필요 없잖아. 이제 정의역이 아니니까 빼버리고, 요 사이가 아닌 거 이쪽도 빼야지, 그지? 이거 그래프가 아니거든. 결국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노란색 있지? 이게 그래프예요. 정의역에서 정의된. 그러면 자, 그래프는 이게 지금 여기서 끊어졌지만 실제로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만 돼. 얘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정근선에 대고. 맞지? 그러면 이 노란 그래프의 치역을 말하면 되잖아, 그냥. 그럼 치역은 어디가 되겠어? 잘 봐. 치역은 y의 범위니까. 요 그래프는 어디야? 요 점이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어요? 2 넣어보면 알겠지? 그 x의 2는 얼마야? 3분의 13 나오죠? 그래서 요 지점이 3분의 13이니까 3분의 13 위로 나오겠죠? y는 크거나 같다 3분의 13. 그런데 또 있잖아.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아까 여기가 y절편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0 넣으면? 결국 y값은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으로 또 그래프가 또 나오잖아. 그래서 치역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자, 뭐 어떻게 보면 그래프만 그려서 주어진 범위로 자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데 연속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혼돈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꼭 연습을 바랍니다. 네. 자, 똑같은 함수인데요. 이제 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아까 그 함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근선하고. 자, 이제 이 함수를 주고 문제가 치역을 줍니다, 이제. 치역을 뭐 예를 들어서 y는 1보다 작거나 y는 뭐 4보다 크다, 이렇게 치역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정의역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역의 범위에 맞게 그래프만 잘라주면 되죠.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가 그럼 어디를 얘기해? y가 1이 요쯤 되니까요. 1보다 작거나 같아. 아래쪽이야. 그 다음 y가 4가 요쯤 있겠죠.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위쪽입니다. 그러면 이 치역에 들어가는 그래프만 남겨놓고요. 치역에 안 들어가는 건 어때야 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남겨놓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여기는 치역이 안 들어가잖아, 그지? 요 그래프가 생각해봐. 이 선의 아래쪽, 이 선의 위쪽이니까. 결국 남아있는 그래프는 요거하고 요거만 남아있겠죠? 됐네. 그럼 이제 빨간색 그래프에 x의 범위만 만들어주면 되겠네. 자, 계산해보세요. y 값이 4일 때 x 값은 얼마입니까? y의 4 넣어보면 알 수 있겠죠? 해보세요, 여러분들. 2분의 5 나와요. 그 다음 y가 1일 때는 y 값이 1일 때 x 값은 얼마 나옵니까? 1 넣어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역은 어떻게 돼요? 이제 빨간색 그래프에 x의 범위를 써주면 되잖아. 근데 가운데 정근선이 껴가지고 결국 이쪽 범위하고 이쪽 범위 두 개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지? 그래서 x의 범위는 요 사이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겠죠. 정근선은 정의 안 되지. 또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는 크면서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주어진 정의역이나 치역을 이용해 그래프를 잘라내는 연습. 꼭 범위 안 들어가는 건 버리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는 기본적인 유리함수는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교과 과정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좀 특이한 분수 함수를 또 하나 할게요. 자, 그래프의 합성이란 내용을 먼저 좀 보고요. 좀 독특한 분수 함수 하나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이라는 얘기가 뭐 합성 함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이런 용어를 쓰지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자는 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말을 저렇게 어렵게 써서 그래요. 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선생님이 두 개를 더한 함수가 있겠죠? fx 플러스 gx.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는 것도 비슷한데 더하거나 빼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리냐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을 써요. 보세요. x에다가 1을 넣은 함수값, 2를 넣은 함수값 이렇게 찍는 것과 거의 뭐 다르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x가 만약에 x가 요쯤에 있다고 칩시다. 요쯤에 x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fx라는 건 무슨 얘기야?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높이를 얘기하죠, 함수값. 그 다음에 gx라는 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높이를 얘기하죠. 잘 보이시나? 좀 작아서. 결국 요 높이에다가 요 높이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더한 높이가 어디 나오냐면 당연히 요 길이 위로 요만큼의 길이가 더 얹어지겠죠? 더해지니까. 만약에요, x를 요쯤에 잡아볼게요. 그러면 fx나 gx나 높이가 똑같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이 높이가 2배 올라가겠죠? 요쯤에 지키겠지. 그러니까 x를 숫자로 잡아도 되고요. 뭐 임의로 잡아도 돼요. 만약에 x가 여기 있다면요. 어떻게 돼? fx는 플러스 얼마인데 gx는 마이너스 얼마잖아요. 그리고 두 길이가 얼추 비슷하고 부호는 다르니까 더하면 얼마 나와? 0 나오겠지. 결국 x를 여기다 잡으면 두 개를 더한 값은 여기가 나오겠죠? 이런 식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x가 여기 있으면 fx는 마이너스 얼마고 gx도 마이너스 얼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에 마이너스 얼마를 더하니까 이 길이에다 이 길이만큼 더한 길이가 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해 가시나? 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의 점을 잡아서요. 각각의 점들을 다 더해서 y값들을 그 점들을 연결한 겁니다. 그럼 연결하면 대충 선생님이 그냥 예상하기론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대충.
해보세요 한번. 어렵지 않아요. 이건 개형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 그래프가 결국 이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각각의 y값을 더해서 더하거나 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우리 합성한다고 해요. 그래프를 합성해서 그린다. 자, 이제 이 내용으로 자, 이런 함수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함수는 분수함수 중에 분모가 1차 x에 관한 1차식, 분자는 상수거나 1차식이었죠. 이제는 분모는 어떤 1차식이 주어지고요. 분자는 2차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함수를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 잘 볼게요. 자, 먼저 아까처럼 일단 이 분수식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왜? 가분수죠.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안 좋아요. 뭐 계산도 그렇고 그리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얘를 차수를 낮추는데 아까처럼 목과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선생님 빨리 합니다. x제곱 x 플러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 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몫은 x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분모는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3 나왔죠.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식을 바꿨으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죠? 얘는 평행이동 아니야, 그지? 1차식이 여기 들어와 버린 게 아까랑 다른 점입니다. 그럼 얘를 그리기 위해서 금방 배운 합성이라는 테크닉을 씁니다. 합성. 자, 한번 해볼까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먼저 앞에 있는 그래프 흰색 x 플러스 2를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그래프는 뭐 파란색으로 아까처럼 x 마이너스 1분의 3 요 그래프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x는 1이면서 또 y는 0이 점근선이 돼요. 그리고 분자가 양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흰색 함수하고 파란색 함수를 더한 노란색 함수를 그리자는 얘기거든. 자, 아까처럼 해봅시다. 한번. 자, x를 한번 잡아봐. 흰색을 그냥 선으로 긋읍시다. 이게 정근선 같네. 자, x를 만약에 여기다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파란색 함수의 y값과 흰색 함수의 y값 두 개를 더하면 결국 뭐 1cm 더하기 뭐 20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어디 나와? 21cm 나오겠네. 높이가. 뭐 x를 여기다 잡으면요. 한 3cm에다가 한 10cm? 그래서 한 13cm? 무슨 말 이해 가나? 지금 얘기하는 거? 만약에 x를 요 교점 있는 데다 잡아주면요. 높이가 fg가 같으니까 결국 y값도 2배 올라가겠죠? 그냥. 이 길이의 2배가 된 거예요.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들을 다 이렇게 찍어서 연결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좀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결국은 이 노란색 함수가 결국 여기 있는 그래프가 돼요. 그럼 얘도 잘 보면 원래 이 직선에 계속해서 노란색 그래프가 가까워집니다. 이게 계속 가까워져요. 왜냐면 이 값이 점점 0이니까 점점 0에 가까우니까 여기다 더 하나만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이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아까 있었던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에 얘도 계속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요. 결국 두 개가 점근선이 돼서 좀 그림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게 좀 그리기가 좀 그렇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려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려지고, 얘도 마찬가지 쌍곡선으로. 자, 그려지는 그래프인데요. 뭔가 복잡하죠. 자, 이것은 실전에서 개형만 살필 뿐이죠. 실제로는 이거 가지고는 솔직히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합성해서 그리는 방법 말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빠른 방법을 알기 바랍니다. 자, 빠른 방법. 자, 어떻게 그리냐면 이 빠른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 얘기에서 다 이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 자, 아까 배웠던 평행이동에서 그렸던 유리함수, 분수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봐봐요. 점근선이 분명히 있는데 분모는 0 될 수가 없죠. 결국 x는 1이 될 수가 없다. x는 1이 될 수 없다 해서 점근선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 이 값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y는 이 값이 될 수 없죠. 그럼 바로 걔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 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이 또 점근선입니다. 점근선부터 결정해버리자는 얘기야. 빠른 그래프는 다 그런 거예요. 유리함수는. 자, 이제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아까처럼 분자가 양수죠. 분자가 양수면 어땠어요? 아까 쌍곡선에서 1, 4분면하고 3, 4분면 방향으로 그리고, 그지? 음수면 이쪽으로 그렸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점근선에다 대고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네. 자, 좀 대칭성은 좀 좋지 않지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대칭성은 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서로 똑같이 대칭된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왜? 점근선에다 대고 그리면 되거든. 거기에 가깝게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란 겁니다. 이해 가세요? 만약에 분자가 음수가 됐다고 쳐볼게. 얘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는 이 점근선에 대고 2, 4분면하고 4, 4분면 방향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아까는 90도였던 게 지금은 점근선이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뿐이야. 방향은 똑같아. 1, 2, 3, 4분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빨리 그리는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어떤 유리함수의 그래프 경우는 다 한 겁니다. 잘 기억됐어요? 자,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배운 함수 중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 그러니까 금방 그린 그래프보다 훨씬 더 식이 간단하죠? 자, 얘는 선생님이 더 쉬운 문제를 쓴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서 이 그래프는 재빨리 그리고 외워버립시다, 우리. 자, 지금 배운 빠른 방법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빠른 방법으로. 자, 어떻게 돼? 점근선이 뭐가 된다고? x가 될 수 없는 값? x는 0이죠? y축입니다. 점근선이 y축이에요, 지금. 그 다음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x가 될 수 없죠? 결국 y는 x. 이 두 개가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분자가 양수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얘는 점근선이야. 점점점 그래프는 가까워져야 돼요. 자, 이 그래프는 꼭 암기를 해두세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이 개혁만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까지도 잘 기억해야 되냐면 이쪽을 잠시 빼봐요. 이쪽을 빼고 이쪽만 보자고. 잠시 그냥 공부 삼아. 이쪽 잠시 빼요. 그냥 잠시 버릴게. 자, 요 그래프에서 제일 낮은 곳 있잖아. 제일 낮은 곳.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니다. 어떻게 구할까? 뭐 포물선은 아니지만 뭐 꼭지점이라고 부를게요. 자, 제일 낮은 이 꼭지점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그래프만 보자고 한 것에서 x는 양수라라는 얘기죠? 이쪽만 보자고 했거든, 선생님. 이쪽은 잠시 접어두자고. 그럼 x는 양수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산술기하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얘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 다 쓰자면 루트 x 곱하기 x분의 1 이거 기억나요? 그럼 결국 요 값이 2가 나오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분명히 최소값이 2가 되겠죠. 최소값이. 그 다음에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에서 뭐가 성립해요? 그지? x와 x분의 1이 같을 때, 두 개가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하잖아. 분명히 이거일 때가 최소값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계산하면 x 얼마야? 1 나오지. 결국은 여기가 1,2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잠시 접었지만
아까 그래프의 대칭성 때문에 얘는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뭐 그지고 굳이 이 치역을 쓰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 두 개니까 2의 위쪽하고 마이너스 2의 아래쪽이라서 y는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치역이 나오게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분수함수입니다. 꼭 이 형태와 개형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종합할게요. 분수함수는 분모 분자가 둘 다 1차식이거나 아니면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식인 거 두 가지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평행이동으로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합성 두 그래프를 그려서 더하는 복잡한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빠른 방법을 꼭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할 때 선생님이 빠른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 교재에는 미리 또 아래쪽에 여러분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시고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무리함수예요.